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 것처럼 그 버밍엄 약대 파운데이션을 맡은 전유진 학생이 버밍엄에 대해서 버밍엄 약대 파운데이션에서 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버밍엄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약대 파운데이션 두 군데 있거든요. 버밍엄 대학에서 직접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런던에서 이렇게 9월, 1월, 유진 학생 1월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런던에서 했던 버밍엄 약대 파운데이션 경험에 대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유진 학생 그러면 좀 시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버밍엄 대학교 약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전유진입니다. 어, 네, 저는 오늘 발표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인트로에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다음에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과 제가 이 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특징에 대해서 잠깐 특징을 말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파운데이션에서 들었던 각 모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Q&A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발표 중간에 즉석으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단한 양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국내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일반고 자연계 졸업, 이과를 졸업을 했고, 국내 대학교 자연계에서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휴학 중이고, 이제 이후에, 며칠 후에 이제 카스 레터가 나오게 되면 입학이 더 확실해진 후에 이제 자퇴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보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파운데이션 준비를 할 때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볼 때 휴학이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학하는 중에도 외국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도 해외 대학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8월 19일까지인데 7월 말까지 투턴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과정을 영국 런던에서 받았고, 이제 2주 전에 바로 받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전 과정을 여기 영국 런던에 위치한 KICL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고, 이제 4년제 버밍엄 약대에 진학 예정입니다. 다음 저의 약간 특이적인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응시한 그 IELTS 아카데미 UKVI에서 오버올 6.0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좀 상대적으로는 낮은 점수죠. 근데 저는 이 성적을 카플란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해외 유학과 거주 경험이 아예 없고, 전형적인 한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닝하고 리딩은 좀 익숙한 편이었지만 약간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좀 많이 어려워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 피트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양력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내가 이 발표자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앞으로 설명할 이제 공부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공부 방법을,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원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그 뭐지 얘기했던 것처럼 유진 학생이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 높은 네. IELTS 점수가 필요하고 인터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이 어떤 수행책으로 바꿔서 가고 그다음에 한국의 교육 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왜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보다는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여진 학생의 이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네, 다음으로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버밍엄 대학교는 영국 제2의 도시인 버밍엄에 위치한 약간 붉은색을 띠는 캠퍼스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학교예요. 버밍엄 약대는 영국 내 10위, 정확하진 않지만 영국 내 10위이고, 뭐, 러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대학교입니다. 저는 아직 카스 레터를 받지 못해서 학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버밍엄 약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원래 다른 학교에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유학을 결정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그 파운데이션 정원 마감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하게 된 게 이게 버밍엄 약대 파운데이션이었고 근데 처음엔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꼭 유카스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 런던에 가서 파운데이션을 듣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직접 버밍엄 대학교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학교가 진짜 너무 아름답고 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했고 이제 입시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카스 지원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자기소개서까지 작성을 완료를 했었어요. 그리고 버밍엄 파운데이션도 올해 처음으로 인터뷰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초반에는 있었어서 인터뷰도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 한다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준비도 따로 하진 않았고 유카스 준비도 하지 않아서 네, 버밍엄 파운데이션을 완벽하게 마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관련돼서 잠깐 얘기해드리면 사실 인터뷰를 그 버밍엄 대학을 지원하는 다른 학교에서 버밍엄 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지도 버밍엄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다 한다. 라고 그죠 공지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런던에 사는 사람들 한다라고 공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최종으로 하진 않았고요. 근데 유진 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하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서 굳이 이런 사람들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학교에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래서 하지만 뭐 있다 없다라는 그죠 내년에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당연히 약대를 간다면 인터뷰 준비는 꼭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어요. KICL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제가 첫날 KICL 처음 간 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KICL은 그 런던 브릿지랑 타워 브릿지, 여기, 그리고 버러마켓에 매우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이랑 버스를 조금만 타고 가면 여기 옆으로 옆쪽에 가면은 빅벤하고 버킹엄 궁전 뭐 여러 파크들 이런 정말 유명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런던에 있었을 때 운동 삼아서 기숙사에서 학교로 걸어온 날이 되게 많았는데 등굣길이 런던 브릿지였고 보면서 타워 브릿지가 바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하교할 때 타워 브릿지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KIC의 건물 밖으로 나가면 이러한 유적지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진들 모두 제가 KIC의 건물 내에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첨부해 보았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받았던 시간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캠퍼스에서 직접 진행되는 이제 온 캠퍼스 여기 룸 넘버랑 같이 써 있는 이런 온 캠퍼스 수업하고 온라인 줌 수업이랑 같이 혼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수업이 카플란 VLE의 그 학습 자료들, 뭐 PPT나 PDF 파일 이런 걸로 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각 수업 방법은 튜터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해드리는 점,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약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의 공통점인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의 약간 장점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킹이 매우 약했는데, 현강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토론이나 발표를 참여를 하면서 점점 느는 게 보였어요. 제가 느껴질 정도로 약간 보였고, 덕분에 약간 빠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빠르게 뭐 문법 생각해서 말이 좀 안 나오거나 그런 식의 단점들을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KICL의 모든 튜터분들이 아무리 제가 영어를 못해도 되게 주의 깊게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직접 피드백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고 친해지고 인스타 팔로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생물과 화학을 들었던 중국 친구들과 그리고 홍콩 친구들과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만나기로 했어가지고 네,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즉각적으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바로 그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메일로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즉각적인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한국 간의 시차도 8시간? 9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빠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바로 0층에 있는 그 KICL 스튜던트 서비스에서 바로 요청을 하면은 즉각적인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에 좀 수월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수업 같은 경우에도 튜터분들에게 학습적인 질문이나 약간 런던의 생활, 약간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으면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에 가서 뭐 물어보고 바로 학습할 수가 있고 뭐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튜터분들의 약간 스케줄상 모든 학생들의 리포트를 검토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수업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게, 튜터분들이 개인 랩탑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오프라인은 직접 칠판을 보면서 시야 확보도 잘 되고 직접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학생의 경우에는 그 칠판을 찍는 랩탑의 그 화면을 보고 줌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내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약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이 약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좀 하나 좀 덧붙이자고 하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도 뭐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선택했었던 학생들이 전체 한 20%, 3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계단이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대를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실제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게 파운데이션의 포인트고 설립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9월부터 온라인을 한다는 학교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또 파운데이션을 다 갈 텐데 파운데이션 가더라도 거의 질문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고요. 왜 이런다라고 하면 온라인 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진 학생은 이런 그죠? 한국하고 그 영국 공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말하는 거고 물어보는 거고 질문하는 거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다음으로 파운데이션에서 진행되었던 각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밍엄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총 5개의 모듈이 있고, 첫 번째로 제가 EAP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모두 아시겠지만 EAP는 영어 수업이고요. 버밍엄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EAP 점수는 오버올 65%에 이치 55% 이상이에요. 만약에 카플란에 제출하는, 제가 아까 6.0 저는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플란에 제출하는 IELTS 아카데믹 UKVI에서 6.5 이상이고, 이치 5.5 이상 기준의 점수를 받았다면, 파운데이션 시작 바로 몇 주 후에 EAP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신의 기준 점수를 넘었다면, 이 수업을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까지 EAP 수업을 들었고 그 중간고사 기간에 실시한 EAP 시험에서 저는 바로 기준을 통과하게 되어서 이후에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고사 기간에도 난 듣기가 싫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IELTS 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 기준 이상의 점수를 제출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P 시험은 IELTS랑 마찬가지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 라이팅은 카이트 이그잼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한 점은 개인 노트북에 약간 감시 프로그램 그거를 깔아야 돼요. 그게 다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깔아서 응시 전 과정 동안에 내 얼굴이랑 시선, 약간 소리까지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서 얘가 컨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약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리스닝과 리딩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제를 풀어요. 그 예시 문제가 목적이 뭐냐면 각 개인의 실력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예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후에 본 시험의 그 난이도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시 문제도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예시 문제랑 그 본 시험 문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점수를 받기 쉽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푸는 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P 리스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듣기 파일을 총 2번 정도 들을 수 있고 리스닝과 리딩 시험은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껏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라이팅 시험은 85분에 300단어 이상 써야 하는 점에서 약간 IELTS 라이팅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시험은 카이트 시험 전날이나 그 좀 다음날 그 며칠 정도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줌으로 진행이 돼요. 현재 본인의 튜터가 아닌 다른 튜터분이 직접 진행을 해서 IELTS랑 비슷하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고 15분 동안 진행이 돼요. 네, 제 체감상으로는 IELTS 스피킹보다 EAP 스피킹 시험이 점수 받기에 조금 더 수월하고 약간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EAP 전체적인 난이도에서는 리스닝이 제 체감상으로는 더 어렵다고 느껴졌고, 뭔가 그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리스닝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축구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푸는 문제였는데 두 사람의 대화보다 축구장 그 응원 소리랑 함성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잘 못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스피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노력했던 거 있습니다.
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저는 네, VLE에 되게 많은 예시들이 있고 학습 자료가 있어요.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따로 수업 이후 시간, 그 저녁에 따로 줌을 열어서 진짜 실제 환경처럼, 시험 환경처럼 조성을 하고 서로의 평가자가 돼가지고 연습을 막 했었어요. 파트 1부터 3까지. 근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돼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책이라든지 영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죠?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EAP 시험 문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라이팅 예시고요. 잘 볼 수 있으시, 300단어, 적어 300단어를 85분 안에 써야 되고, 여기는 스피킹 예시인데, 파트 1, 2, 1, 2, 3 이렇게 있고, 파트 1하고 3는 IELTS랑 똑같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파트 2는 이 카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의견에 맞춰서 단어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준비 시간이 2분이 주어져서 2분 안에 이 카드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이후에 답변을 하는 IELTS랑 좀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의 시간표를 첨부해 봤는데요. 이게 EAP를 면제 받기 전 시간표고, 이게 이후, 면제 받은 후의 시간표입니다. 훨씬 수월해 보이죠? 네. EAP 결과는 이제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내가 면제를 받겠다 하면은 이메일 안에 그 특정 링크가 주어지거든요. 거기에서 면제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아무리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영어를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면제 안 해도 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EAP 수업을 계속 한다고 설문조사를 하긴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면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냥 EAP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EAP 저는 수업을 예, 네. EAP 수업을 면제를 좀 받으면 뭐 요즘 학생 워낙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사실 커버가 다 돼서 그렇긴 하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이렇게 해요. EAP를 빨리 면제를 받으면 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학교는 수학을 하는데 그걸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나, 위해서는 면제를 드리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EAP에서 오버롤 70%를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되었고, 어, 조금이나마 약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공부 방법을 살짝 적어봤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신청을 하셨다면, 무조건 현장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수업에서는 이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걸 그룹별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많고 또 단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에도 수월하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하고 어느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영어 실력과 약간 사고 능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대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근데 이제 튜터분들이 직접 이제 라이팅과 스피킹을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피드백을 얻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고득점을 받기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VLE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이듯이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첨부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저처럼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 친구들과 따로 줌 수업을 열어서 스피킹 연습을 해도 되고, 뭐 라이팅을 직접 예시 문제 라이팅을 직접 써서 선생님께 메일을 드리거나 직접 첨삭을 요구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학, 과학 과목들보다 영어가 많이 콤플렉스고 약간 문제되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에는 더 시간이 많이 드니까 다른 뭐 중간고사 기간에 준비를 했을 때 영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 유진 학생은 사실은 뭐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왜 이런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된 한국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좀 준비했던 학생이다 보니까 약간 영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영어는 그죠? 그다음에 뭐 물론 영어의 높은 점수가 또 필요하지만 굉장히 좀 수업 시간에 영국 교육이 질문하고 질문받고 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식을 물어보고 그걸 답을 그냥 써라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질문하고 답변받고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에서 준비가 된다. 이게 준비가 돼야 대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할까요? 네, 다음으로는 그 Extended Project라는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밍엄 대학교 요구 점수가 미니멈 40%긴 한데, 뭐 전체적인 평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65% 이상은 받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평가 비중을 보시면, 그 아웃라인 작성이 10%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주제를 선택을 했고,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스케줄을 약간 정하는 그런 리포트고요. 그리고 약간 3천자 분량의 파이널 에세이를 이제 50% 비중, 중요한 비중으로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10분 정도의 발표를 해야 해요. 뭐 주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율이긴 한데 영어로 된 자료들에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에서 뭐그 준비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주제가 뭔지에 따라서 좀 많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퀄리버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찾은 논문이나 책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야만 그 유사도, 논문 유사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처럼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이 시간이 정말 많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얘가 패러프레이징 약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뭐 동의어나 반의어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생물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퍼레터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요구 점수가 명시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전체 평균을 유지하려면은 마찬가지로 65%를 이상을 얻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과 화학 모듈에서는 이제 랩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이거에 대한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첨부했는데 제가 이거 막 스타트 누르면 실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제 평가 기준이나 뭐 간단한 형식 같은 경우에는 튜터분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고수하던 그 형식이 있어도 그대로 약간 작성을 하시는 게 좀 그 평가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인트로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또 결론 부분에서는 내가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에 약간 중점을 두시면은 랩 리포트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 과목에서 어, 시험 시간 때 다른 과목들보다 많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서술형인데 은근 막 많이 자주 출제되고 배점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10점, 100점의 서술형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10점이면은 각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장이 10개가 모두 적혀 있어야 1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준비하기에 좀 많이 까다롭고, 그리고 생물 과목의 특성상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암기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뭐 용어 정리나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물을 배웠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용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다시 적거나 이런 정리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목차 정리법이에요. 이게 각 주제별로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짧은 분량 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면서 암기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고 이제 가까워질수록 튜터분들께서 약간 뉘앙스 상으로 강조해 주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나 토픽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게 서술형이나 단답형 이런 거 쓰실 때 좀 잘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KRCL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주를 아예 진도를 다 나가지 않고 목 이그잼,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문제 유형도 굉장히 비슷하고 내가 뭘 알고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슷한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칸 아카데미 이거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거 잘 활용하시면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래프나 그림과 함께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바클로지는 어떠셨어요? 뭐 좀 내용이 어렵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외우는 게 많다,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피트 준비도 했고, 이과를 졸업했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한 건 있었어요. 이제 뭐 생물 애초에 양이 많은 과목이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하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처음 배우셨거나 좀 얕게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방대해서 외우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이게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물 원투 고등학교 생물 원투에 약간 대학교 일반 생물학이 약간 포함된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 여기 전유진 학생도 이렇게 써놨지만 용어 및 내용 정리 필수 이렇게 했는데 노트 필기를 반드시 좀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많은 것을 다 외울 수가 없고 내가 외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외웠다라고 하면 좀 표시해놓고 문 외우는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 하면서 이렇게 좀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필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내용이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반드시 이걸 좀 유튜브를 좀 활용하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영어로 된 것은 설명이 정말 유튜브에 내용이 많거든요. 한글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유튜브로 영어로 된 걸 좀 찾아보시면 또 같은 내용이고 다른 사람이 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활용하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으로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밍엄 대학교 화학 요구 점수는 최소 65%입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과 마찬가지로 랩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평가 요소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화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비해서 뭐 서술형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이제 단답형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도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꼭 필요하고,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위 환산에 좀 자유로워야 되고, 이제 답을 적는 과정에서 도출한 답을 뭐 유효 숫자 몇 자리까지 쓰시오, 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이셨거나 화학 공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강추드리는 방법이 맨 아래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강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유튜브 채널 박인규 일반화학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플레이리스트에 일반화학 강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그 강의가 일반화학 전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속을 높여서 뭐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계산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VLE에 있는 자료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막 뭐 워크시트, 막 테스트, 미니 테스트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의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국에서 이과, 음, 예, 문과 학생들에게는 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과 학생한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피트에서 훨씬 어려운 화학 공부를 했어서 저에게는 쉬웠는데, 어, 저에겐 쉬웠고, 근데 다른 학생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시험 시간이. 그리고 진짜 테스트, VLE에 있는 테스트만 이제 연습을 하시고, 이제 튜터분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든지 다른 종목이고 그다음 교육에서 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요일 날 노팅엄 학생이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가 네. 미술이에요, 아트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저도 얘기하고 조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물론 이과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아 나는 뭐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나 생물은 문제구나, 영어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더 같고요. 네, 그리고 수능 수학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VLE 있는 자료 열심히 하고 이게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주요 과목에서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밍엄 학교 이제 수학 요구 점수는 최소 65로 동일하고요. 이제 수학은 앞에 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중간 기말 이제 시험 비중이 되게 높아요. 평가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두 시험 모두 잘 대비하는 게 고득점 위해선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본인이 이제 준비한 펜과 종이를 가지고
문제 화면을 보면서 답을 적어요. 답안을 적어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이거를 자신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이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VLE 업로드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화학과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고 뭐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학이 가장 수월한 과목이라고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시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 계산기, 자신의 공학용 계산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인 개념들만 나와요. 그래서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깊은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과 마찬가지로 유효숫자, 소수점 자리 익히기 그거 중요할 것 같고 뭐 범위 수업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정말 간단한 개념들만 나오니까 이런 말만 보시고 좀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VLE 타일 직접 캡처한 건데요. 이게 다 그 토픽들이거든요. 뭐 수체계, 뭐 퍼즐티스,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만 배우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걸 첨부한 이유는 제가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저도 겁을 되게 굉장히 많이 먹어서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라도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쉽다고 해도 내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늠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첨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익혀놓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라디안하고 디그리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기에 설정을 해놔야 그에 맞는 단위의 각도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방법이라던가,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거 사용법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VLE에 있는 연습 문제, 워크시트나 이런 것만 활용하셔도 수학 과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사실 쉽다는 생각을 좀 해요. 하지만 이제 양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그죠? 크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가면 다 수학은 되게 쉽다. 근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수학을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도 수학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좀 쉬운 과목이다. 다음에 네. 어, 네. 다음으로 그 KLCL에서 했던 부가적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중 하나로 그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라는 그 한 주간에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수업들은 모두 출석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모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주 동안 그룹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룹으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자료 조사 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environment, 제가 했던 저의 그룹에서는 친구들하고 빅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프로페셔널 라이프에서는 뭐 튜터분이
CV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영국 내에서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구직 사이트 뭐가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위크였고, 그다음에 여기 뭐 Our Community 이 타일에서는 그 특정 자선 단체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포스터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께 이제 소개를 해줘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1등한 사람 뭐 이렇게 상품을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것도 이 타일에서는 제가 직접 버밍엄 대학교에 방문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 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직접 방문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는가, 그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는 뭐 몇 번 정도 했던 거예요? 뭐 텀별로 아니면 텀마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 중간고사 끝난 이후 한 주나? 그러니까 또 텀이 달라지는 주 한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짜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수월하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업은 따로 진행을 안 하고 이 타일 활동들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네. 혹시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네. 네. 뭐죠? 영국에서는 A레벨을 하거나 왜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영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내 전공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관련된 책을 음, 읽는다든지 어디 실제로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로이어가 된다 그러면 법정을 좀 방문한다든지 왜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음, 그 전공 이후에 내 직업의 커리어라든지 그런 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왜 이런 걸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죠 뭐 저널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서 관련된 그죠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다라는 관련된 저널도 해보고 코딩도 한번 해보고 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내가 그죠 그 뭐죠 약대를 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뭐 트렌짓 해가지고 범용대학을 방문해 본다든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대학하고 그다음에 내 커리어, 직업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과정처럼 돼요. 네. 여기서 볼 수 있으시듯이 이제 수업 주간보다 훨씬 수월하고 이제 개인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미술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뭐 관광 명소에 방문을 하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제가 이제 그 동물 자선단체를 선택을 해서 조사해서 팀원들과 같이 그린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번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혹시 이 과정이 그 뭐지 점수에 포함이 되나요? 아,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출석에만 포함이 되는 활동들이고 시험을 보거나 뭐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예. 하지만 굉장히 좀 유용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영어를 활용한다든지, 음. 팀워크를 그죠? 쌓는다든지, 이런 거에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발표 이제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뷰가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음, 했어요. 물론 내년에 인터뷰가 있는지 음,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미움 대학교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포미움 대학에서 만든 거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KRCL 진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튜터분들이 다 카플란 졸업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을 정도로 정말 필수적인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마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 프로필을 쓰거나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에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이나
그런 거를 업로드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이제 첨부하고 PPT나 이런 파일들도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 때 했던 활동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스터들 이런 거 다 업로드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뭐 국립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에 갔던 거에서 인상 깊었던 사진들이랑 뭐 여러 가지 글까지 해가지고 첨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사실 영국에 또 가고 왜 사실 이제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문적인 어느 정도 직업이 결정이 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긴 한데 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떤 종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 목표를 하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왜 이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약대라고 하면 뭐, 유명한 약이 어떤 건지, 책이 어떤 건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 내가 해봤던 활동은 이렇게 해보니까, 나의 PDF,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건 어떤 건지, 그렇게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약대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하면서 이때 들었던 생각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배웠을 때 그 감정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했을 때 그 감정, 약사가 되고 나는 감정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그 공부를 하면서 좀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죠. 이 부분이 내가 직업 분석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 약사가 되더라도 이런 활동을 좀 하시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발표 마치기에 앞서 그냥 제가 찍었던 사진들, 인상 깊었던 경험들 그냥 이렇게 첨부를 해봤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빅뱅 근처 웨스트민스터 피어에서 우버보트를 타고 이제 그리니치 피어까지 간 그런 경험이 담긴 그런 사진이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국립박물관 입구의 모습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흐리죠. 네, 영국의 전형적인 날씨. 네. 맨 오른쪽 사진은 이거 토트넘 스타디움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토트넘 스타디움에 방문했던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트라팔가 광장인가요? 네, 트라팔가의 내셔널 여기 갤러리가 뒤에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고흐의 해바라기 네. 작품 정말 진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유명한 빅뱅과 웨스트민스터 궁전 홀, 네, 그거의 모습이고 옆에 음식 제가 먹었던 음식인데요. 이게 KICL 바로 옆에 있는 버로마켓에 피쉬앤칩스 대회에서 1등을 한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KICL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중국 친구랑 먹은 음식 사진을 첨부해 봤는데요. 정말 이 영국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국 음식 중에 왜 피쉬앤칩스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짜장면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사실 이제 뭐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KNC 런던에 그 런던 브리지거든요. 타워 브리지하고 런던 브리지는 달라요. 그래서 타워 브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좀 성스럽게 되어 있는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런던 브리지죠. 런던 브리지 밑에 버로마켓이 있어요. 뭐 타플렛에서 걸으면 1분? 1분도 뭐 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 나오면 바로 보일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것도 팔지만 음식을 굉장히 좀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혜택이 있고요. 사실 관광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돌아가면 커피 뭐 이런 걸 되게 좀 잘 알려진 커피를 좀 파는 줄 서서 커피를 사 먹는 이런 것도 있고요. 스타벅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런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딜 가면 다 관광지고 유명한 곳이고 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은 어디 가서 뭐 큰 도시로 여행을 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런던에서 있어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왜 이런 그죠? 관광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고요. 학생 거의 뭐 외부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가본 경험만 있어요. 저는 버밍엄 학교를 간 거 외에는 계속 런던에 계속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런던을 그래 하지만 이제 다른 학생들은 뭐 브라이튼이고 뭐 에딘버러고 뭐 음, 뉴캐슬이고 뭐 맨체스터고 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하지만 런던은 여기에 뭐 이제 스포츠고 그다음 문화 행사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다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그 카플란 센터의 바로 앞에 오는 템즈강이거든요. 그래서 템즈강 그쪽으로 가면 음, 계속 뛰어다니고 우리는 뭐 한강에 올림픽대로 뭐 구경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넘고 하려고 하면 음.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쉽게 바로 걸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기 굉장히 좀 좋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Q&A 세션인가요? 네, 네, 예, 그래요. 네. 시간, 질문 있으시면, 네. 예. 그래요.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네. 학교에 대한 평가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하고 왜 하느냐, 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작용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뭐 학교의 서포트라든지 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뭐, 진짜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정말 많고, 진짜 딱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 센터와 뭐 서비스, 이게 좀 많이 와닿았고, 뭐 교육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수월한 편이었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유카스를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버밍엄 대학교에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받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아까 그죠? 어플라이드 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삽입해서 실제로 버밍엄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카스 통해서 지원하는 하원 약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플라이드 러닝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유가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대학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을 마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프레셔가 항상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버밍엄 센터에서 하는 자, 파운데이션하고 통합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하는 과정은 똑같이 버밍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항상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좀 채팅방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좀 대신해드릴까요? 그래요. 혹시 아쉽진 않으세요? 런던에서 이렇게 멋지게 좀 공부를 하시다가 버밍엄으로 가는 게 좀 아쉽거나 뭐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저는 오히려 버밍엄 생활이 더 기대되는 약간 그런 게 더 크고요. 런던을 떠나는 아쉬움보다. 왜냐면 또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런던은 확실히 사람도 많고 되게 바빠요, 도시가. 그래서 약간은 좀 빡빡하지 않은 그런 곳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커서 더 음,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대도시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학생들은 어쩌면 런던이라든지 막 이런 도시가 좋다고. 근데 버밍엄도 사실은 런던 다음에 그죠? 제2의 크죠. 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긴 하는데 뭐 물론 런던하고 버밍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차이 있는 도시긴 하지만 2의 도시니까 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뭐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든지, 그거보다도 학교에서 좀 더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좀 서포트가 좀 부족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워낙 좋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아, 어, 뭔가, 어,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은 막 되게 다 수업에 참여 잘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예, 거기서는 너무 자유롭다? 약간 그런 인식을 너무 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이 막 수업 중간에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거나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약간 이런 학생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좀 많았다. 약간 그런 예. 느낌. 네. 그래서 그 네. 혹시 뭐지 뭐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좀 워낙 다른 음, 프로그램하고 왜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젊을 때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뭐, 여러 가지 클럽들도 되게 많았고, 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참여는 안 했긴 했지만, 그리고 진짜 파운데이션 목적 자체가 영국 교육을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말 잘 부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예. 경험은. 네. 혹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진학이라든지 왜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얼마 정도 좀 진학을 했다든지 중간에 페이를 그건 하거나 잘 그런 못 학생. 그러니까 뭐, 이제 재시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다시 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소식은 들었고, 근데 아직 뭐 최종 입학 결정은 아직 이제 카스 레터가 학교 측에서 아예 다 아직 전달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최종 진학률은 잘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런던 센터가 입학 기준이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긴 하지만 뭐 나중에 그이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센터가 버밍엄에서 하면 그 캠퍼스에서 하고 왜 이런 부분이 낭만이 있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되게 좀 한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음, 맡고 하긴 한데 그 건물 하나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왜 그런 부분, 뭐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했던 거에 왜 그죠? 기대했던 게 아닐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KICL 위치상으로는 정말 뭐 관광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엔 좋았는데 이제 런던에서 버밍업으로 제 생활의 그 짐들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스토리지 예약하고 밴 예약하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 살짝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굉장히 뭐 위치나 학교 시설 이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런던이 이번에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있었죠. 예, 근데 예, 예. 네, 근데 제 기숙사 자체에는 이게 냉방 시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불만 빼고는 예. 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좋은 경험 쉐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또 그죠. 때는 뭐 육하스동에서 다른 학교 가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멋지게 그죠. 그죠. 한 학교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야, 예, 지금 질문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 어, 저도 처음에 잘 해낼 거란 자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자신감만 가지고 하시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 KICL 통해서 버밍엄 약대 진학까지 대단하니까 축하드리며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할게요. 유진 학생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